안녕하십니까.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커다란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약 일주일전 엿새 전에 개통한 세종고속도로 있죠. 남구리 IC에서부터 안성까지 가는 9개 IC가 나오는데, 원래가 여기는 나중에 추가로 나올 IC까지 생각을 하면 10개 IC가 돼요. 이 IC 주변에 개발 자료가 뭐 있냐? 우리 토지대학은 아파트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 땅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내용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이 모두 PPT 쪽수가 몇 쪽이냐면은 98쪽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이러한 자료들은 여러분들 인터넷 보면 얼마든지 나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해설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서울 세종 고속도로, 그래서 세종 구간인데 어디까지냐라고 그러면 이제 세종시까지인데, 세종시까지는 내년도, 후년도, 2026년도 12월까지인데, 모르겠습니다. 이때까지 제대로 이제 개통이 되겠죠. 여기는 부수적으로 2개의 이제 고속도로 하부 구간에서 나옴을 여러분한테 이제 우선 설명을 드리고, 자, 이 구간은 3개 구간으로 나눠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1구간은 강변북로에서 남구리 IC,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광남 IC인데, 이 광남 IC가 원래 광남동입니다. 광남동인데 광주 성남 IC가 최초의 원래 이름이었어요. 여기까지 구간인데, 이쪽 구간은 우리가 좀 분석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전부가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그린벨트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 구간은 광남 IC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참 난해하신데, 오포 모연 포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오포 모연 포곡. 그래서 오포는 광주시, 모연 포곡은 용인시가 되죠. 근데 하나의 섹터로 보고 나오시는데, 자, 이쪽에는 이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될 여러 가지 몇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드리고, 그 다음에 영동고속도로에서 어디냐? 안성 구간까지. 안성에는 38번 국도가 지나가게 되죠. 근데 이 국도에 동신초등학교, 보통 여러분들 안성에 가면은 안성에 버스 터미널이 있어요. 버스 터미널이 있는 데까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3구간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중점적인 미래 가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는 그린벨트, 자, 여기는 현재의 가치, 그 다음에 미래의 가치는 3구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서, 자, 요거를 요 내용을 갖다 보시면 제일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한 1구간, 2구간, 그 다음에 3구간 그랬는데, 자, 1구간에서 3개의 IC가 나오고, 그래서 3개 IC가 4개 IC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2구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2개의 IC가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3구간에서는 3개의 IC가 나와서 도합 현재는 9개의 IC인데, 자, 여기 노란 색깔로 동용인 IC 그래놓고 예정 그랬는데, 자, 요거는 이제 추후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요렇게 별개로 빼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구간에서, 자, 이 3개 구간마다 다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개발 계획인데, 여기는 개발 계획이 그린벨트 되다 보니까 그 유명한 교산 신도시 190만 평 가밀지구 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유념해서 이제 보실 것 중에 하나가 콜번 개발이다라고 해서 이게 하남 플랫폼 시티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 중부고속도로에 뭐가 있어요? 돈 내는 IC가 있죠. 거기에 왼편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왼편에 야산이 있는데, 옛날에 미군 부대였는데, 미군 부대 이름이 콜번, 지금 얘기하는 미군 부대 이름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나오는 건 이제 아무래도 삼동 역세권, 그 다음에 광주 역세권,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이제 참고 자료로 보시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자, 요거 자료는 어떻게 나오나 보시고, 강동 나들목에 대한 IC, 고덕동 뭐 555번지에서 나온다든가 뭐 나온다든가 라고 나오고, 다만 여러분들이 초이 IC 주변을 보셔야 돼요. 이 초이 IC 나오면은 서하남 정션 체인지가 나오고, 서하남 정션 체인지 아래쪽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어디냐면은 이것이 그 유명한 양평고속도로가 여기서 나가게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양평고속도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 요거는 이런 것까지 다 제공해 드릴 수는 없는데, 이 내용은 이제 지금 얘기하는 별도로 여러분들한테다가 나중에 알려드리거나, 혹시 아니면은 이 방송을 계속 보시는 분들 있으시지만은 금년도에 지금 2025년도 자, 금년도에 공사를 시작하거나 공사를 완료하거나 계획인 고속도로가 66개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토지대학에서 분석한 IC가 233개인데 요거에 관련된 책자가 나와 있어요. 이 책자에는 당연히 나와 있어요. 아셨어요? IC 위치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자, 서하남 IC는 여기서 나오고, 광주 성남 나들목은 여기서 나와가지고 어디서 뭐가 나온다라는데, 요게 광남 IC라고 그러는 거예요. 광남동에 있는 광주 성남 IC인데 원래 그대로 이름, 최초의 이름 그대로 해놔서 IC가 어디 나왔다라는데, 이건 여러분들 어디에요? 성남의 모란시장에서 광주로 넘어가는 길이 있죠. 광주로 넘어가는 길에 이 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 현재 아마 직동 IC 그래가지고 나오게 될 거예요. 요번에 개통했으니까. 근데 이 직동 IC라고 해서 나오는 이 주변에 광남 IC가 나오면서 이 주변에는 IC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들목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 여기 잘 아시지만 산이 남한산성에 있는 그 산이 되다가 보니까는 여기는 한 군데 연결이 안 돼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고속도로 책자를 이렇게 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책자도 여기 98쪽을 보면은 이 내용이 나와 있다 이러니까 IC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남 교산 신도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캠컬번에 대한 개발 계획, 그 다음에 자, 요게 이제 요번에 제가 1월 1일 날 개통했을 때 그 유명한 처인 휴게소를 갔다 왔는데, 요 도면을 보려라 그런 게 아니고, 자,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오포 모연 포곡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위로 가면은 오포 IC가 있고, 그 다음에 부경인 IC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 포곡 IC예요. 모연 IC입니다. 모연 IC인데, 이 모연 IC를 용인시에서 북쪽에 있다고 그래서 북용인 IC예요. 그러면 이쪽에 있으면 어때요? 서용인 IC. 남쪽에 있으니까 남용인 IC. 이 세 개 IC는 요번이 지금 얘기한 대로 개통이 돼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남용인 IC는 금년 말에 개통이지만은, 근데 이게 동용인 IC 예정이라고 그래놨죠. 그래서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영동고속도로의 우쪽에 있으면 북용인 IC, 서쪽에 있으면 서용인 IC, 아래쪽에 있으면 남용인 IC, 그 다음에 동쪽에 있으면 동용인 IC인데, 이 남용인 IC가 SK가 들어가 있는 원래 이름이 원삼 IC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이와 같이 이제 고속도로가 현재 공사 중이고, 지금 여기는 개통이 아직 안 됐죠. 제2 외곽 순환고속도로의 어디냐? 양평에서 그 이천 구간. 이제 도척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개통이 안 됐습니다. 당연히 이 자료들도 이제 책자를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요번에는 이 구간을 보는 거예요. 이 구간은 자, 웬만큼 게임이 다 끝났어요. 뭐냐? 자, 이쪽에서 이제 여러분들 아마 IC로 나가고 들어가다 보면은 그 유명한 별 5개는 장수, 돌침대 모두 나오시고 그러는데 그 주변에 와서 뭘 하실 거예요? 이미 게임이 끝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게임이 끝났으면 어딜 가서 봐야 되냐? 실질적으로 오포, 모연, 포곡이라고 우리는 지역은 이미 게임이 끝났으면 제2외곽순환도로가 나온다. 저 여기 제2외곽순환도로 여기에서 도처가이시라고 나온다라고 그랬죠. 이 도처가이시의 고개를 넘어가게 되면 그 유명한 곤지암이에요. 도척 이외에는 현재는 개발이 종료가 됐다고 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것만 개발이냐?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오늘 강의하는 이 자료는 여기는 간접 홍보가 있는데 이 PPT가 오늘 이 강의하는 이 PPT가 98쪽. 이게 필요하시면은 010-7233-8061 기업은행의 평생구자 정재숙 제 집사람입니다. 2만 원 송금을 하시고 이 번호로 받을 주소를 보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한테다 이틀 후면은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 책자가 없으신 분, 이 책자가 376쪽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2025년 이후 착공, 그 다음에 개통, 그 다음에 준비 중인 전국의 고속도로는 66곳이에요. 이 지역에서 대한민국에서 이 자료를 밝혀낸 거는 이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IC, 인터체인지가 여기는 밝혀낸 자료이기 때문에 지번이 찍혀서 나옵니다. 233곳에 대한 지번이 찍혀 나오는데 이 책자를 같이 해주시면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뭐냐, 오늘 강의하는 이 자료까지 같이 보내드려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나 34,000원을 송금을 하셔야 돼요. 책자를 010-7233-8061로 34,000원을 송금을 하시면은 아까 얘기 오늘 강의하는 PPT 이 자료하고 같이 보내드립니다. 같이 보내드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시는데 거기다 더더욱 또 한 번은 설명을 드리면은 자, 대형 오늘 이와 같이 이건 이제 제가 서 있어서 나온 건데 이 제 키만하게 지금 얘기한 그 1m짜리 자료예요. 대형 수도권의 반도체 개발 지도. 요 붉은색 점 보이죠? 반도체 개발 지도고 그다음에 여기 조그만 아까 설명드린 책자 있죠? 그거에다가 이게 총남이다라는 땅꾼 대학의 책자예요. 엄청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예언대로 이게 어떻게 되나 책 무게가 2kg가 넘어갑니다. 여기는 수도권의 개발 자료가 약 3,000개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다 또 오늘 강의한 오늘 강의한 개발 자료하고 그다음에 이 오늘 강의한 자료 PPT 자료 98조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가입하게 되면 평생 동안 토지 관련 컨설팅은 무료로 서비스 받습니다. 이래봐야 이 모든 게 다 해봐야 10만 원뿐이 안 됩니다. 이 책자값만큼도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원하시는 분은 010-7233-8061로 해서 기업은행에서 10만 원을 보내시든가 아니면은 나 이거 필요 없어 그러면 34,000원을 보내시든가 아니면 이것도 필요 없어 그럼 오늘 강의만 필요하다 그러면 2만 원만 여러분이 보내주시고 주소를 올려주시면 여러분한테 다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말미 부분에 제일 끝 부분에 여러분들이 다시 광고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실 분은 그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뭐 오포 모연 포곡에서는 약 여기 이제 112만 평, 120만 평이라고 해놨는데 여러분 그 유명한 경안천이 있죠. 자,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 이제 그 시험 출제를 해봤는데 가장 좋은 거는 제일 먼저 제가 출제해놓고 문제를 보면 어디서 많이 바꿀라뇨. 그리고 이 문제의 정답이 뭔지도 모릅니다. 아니 뭐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드리죠. 근데 왜냐면 그만큼 난해하게 해놨죠. 근데 그 유명한 이제 경안천이라고 했어요.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은 잘 아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수변구역이라고 나오죠.
수변구역이 뭘로 같이 중복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러면 중복 규제가 되죠. 그럼 공인중개사분들 공법 배우실 때 잘 아시지만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해제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수변구역이 해제가 되는데 요것이 유튜브를 보면은 2023년도에 제가 111편에 보면은 이거 강의해드렸어요. 자, 앞으로 오포 모현 포곡이 있는데 약 150만 평의 수변구역이 해제된다. 이게 마지막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유념해라. 그랬는데 지난번,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됐죠. 한 달 조금 넘었네요. 11월 20일 날, 작년도 2024년 11월 20일 날 결국은 여기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때 해제된 게 어디에 되냐? 용인시만 자료가 나와 있어요. 용인시가 112만 평. 그래서 약 120만 평이라고 해놨고, 그 다음에 광주에까지 있어야 되죠. 오포에. 오포에 있는 면적은 광주시 지청에 들어가서 아무리 자료를 뒤집어도 면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충 제가 생각할 때 한 3, 40만 평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가지고 이 일대가 약 150만 평에서 거의 200만 평 이내에 수변구역이 해제가 돼요. 자, 이쪽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 잘 하실 거예요. 요번에 수변구역이 해제된 게 어떻게 되냐. 다시 한번 이번에 제가 강의해서 해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1년 전에 예고해드렸어요. 이쪽에 수변구역 해제한다. 지금 유튜브, 제 유튜브 땅꾼대학, 토지대학이나 박준호 교수 여기에서 수변구역 한번 쳐봐 보세요. 이게 뜨걸라뇨. 근데 지금 얘기한 1년 전에 좀 들어갔어야죠. 근데 이제들 이제 난리들이라고 그래. 이제들. 자, 토지라고 그런 건 뭐야? 미래예요. 미래를 가지고 예측을 해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혹시 이 자료가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다 있어요. 자, 여기 삼동역 역세권 개발계획, 그 다음에 광주역 역세권 개발계획, 그 다음에 쌍동역 1지구단위 계획, 그 다음에 곤지암 역세권 개발계획. 이 자료들은 이미 아까 얘기하는 땅꾼, 고속도로 책자에 이미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오포 모현 포곡 뒤집어졌다 라고 그래가지고 이 자료들로 해가지고 올려놔드렸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 자, 환경정비구역, 수변구역, 하수처리구역이라는 게 뭔가라고 그러는 걸 오늘 설명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광주 용인 쪽에는 여기는 오포는 빠진다고 그랬죠. 오포 모현호구 포고 용인시 해제구역만 120만 평이에요. 오포까지 합치면은 대충 200만 평까지는 안 되고 150, 60만 평 정도가 해제가 이번에 된 거예요. 그럼 이 지역의 땅을 보셔야 되죠. 왜 그러냐? 아까 얘기한 대로 별표 별 5개는 장수 돌침들 이쪽 일대는 개발이 다 끝났다 이거야. 개발을 못했던 지역이 있어요. 주로 어디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경안천 있죠? 경안천 주변 가보세요. 아직 개발이 안 됐잖아. 그 일대에 약 150만 평, 160, 70만 평이 이제 똑같이 개발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 놓고 자, 양평 광주의 환경정비구역이라는 뭐냐? 다시 한번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받아가세요. 그래서 11월 20일 날 요게 이제 해제가 됐다라고 우리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여기 수계 지역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 그래가지고 어떤 게 나와 있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까지 나와 있고, 다시 한번 보면은 해당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는 수변구역이다. 특별대책 지역이에요. 이게 토지 이용 계획에서 나오면 아시죠? 그 다음에 500m서부터 1km 이내는 그냥 특별대책 지역인데, 그러면 1km, 지금 얘기한 0에서부터 1km 이내는 특별대책 지역만 돼 있어요. 500m 이내에 있는 이 수변구역에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못했어요. 공동주택, 음식점, 숙박업소, 이제 이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포 모현 포곡이 이미 뒤집어졌다
라우리는 내용으로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용인시의 자료, 그 다음에 수변구역 중첩 규제가 해제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놔야 될 거. 그 다음에 요 지도는 여러분이 유념해서 보실 거는 이 지도를 보시면은 요건 용인시 자료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처인구의 포곡에 요 일대에 지금 얘기한 수변구역이 어떻게 돼 있는가? 이게 120만 평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이게 120만 평인데 이 일대에는 여러 가지 행위를 이제 할 수 있구나 라우르는 자료로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수처리 계획도 그 다음에 그런 내용 저 용인시에 대한 관련된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 영동 고속도로 요게 나오는데 요게 자꾸 이제 거론되고 있죠. 의왕에서 강주 가는 구간인데 여기는 IC가 4개가 나오게 됩니다. 4개가 나오는데 요거는 고속도로에 관련된 책자 249쪽을 봐보면은 이 책자 갖고 계신 분들 249쪽을 봐보면 IC의 위치 지번이 찍혀서 나올 거예요. 이런 거는 이음지도나 이런데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도 안 나오는 자료예요. 그 나오는 자료 가지고 하는 거는 거의 없. 그러니까 233곳 중에서 이음에 이미 밝혀진 거는 약 20% 정도뿐이 안 됩니다. 80%는 아무도 몰라요. 이 자료를 공개해 드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긴 거기에 관련된 자료, 오포 나들목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세종 오포 IC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부경인 IC라고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이 부경인 IC가 지금 얘기하는 모연에 나오는 자료예요. 이게 모연 IC에서 검색을 하면은 이 지번이 나오게 돼. 이건 책자에 전부 나와 있는 자료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부경인 IC 그래가지고 자 요거는 부경인 IC에는 세종고속도로 보면은 요 부경인 IC의 위치가 정확하게 지번으로 찍혀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요것도 62쪽 참조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잠깐 여기 이제 동용인 IC라고 우리는 전자를 볼까요? 요거 주북리, 양지면 주북리,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제 남용인 IC 나들목, 그래서 진출 불가, 그래서 답사는 제가 1월 1일 날 갔다 왔다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영동고속도로를 기준해서 우쪽에 있으면 부경인 IC, 왼쪽에 있으면 서용인 IC, 오른쪽에 있으면 동용인 IC, 남쪽에 있으면 남용인 IC다. 이게 원삼 IC예요. 근데 원삼 IC인데 용인시에서 이번에 이름을 가른 거야. 북쪽에 있으니까 부경인. 근데 이 동용인 IC는 현재 어디에 됩니까? 물류센터를 조성 중인데 여기에서 용인시에서 이 지역이 또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물류센터를 조성하는 업체 측에서 여기를 예타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타 결과가 나오고 나중에 결정이 되면은 바로 생기는 것이 동용인 IC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의 IC가 영동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정확하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한 이게 3구간이에요. 3구간에는 자 동용인 IC가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예정 그래놓고 남용인 IC 이제 금년 말에 통일된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바우덕이 IC는 이게 이제 고3 저수지에 나가는 저수지예요. 저수지 IC. 여기는 이제 전형적으로 제가 여기를 일부러 나가봤는데 요게 그 유명한 하이패스 IC가 돼요. 그래가지고 많은 차들이 이게 혼돈이 하이패스 IC가 현재 대한민국의 하이패스 IC가 정상적으로 그 IC로서의 규격을 맞춘 IC가 안성맞춤 IC예요. 그래서 나가봤는데 저도 헷갈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 군데에 나오게 되고 이쪽에서 나가는 게 그 유명한 이제 반도체 고속도로 L 라인 1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 한번 또 봐보시는데, 자, 보자 이거요. 세종시 주변의 개발 계획, 이걸 뭐 설명을 드리자니 너무 뭐 하죠. 가장 중요한 도로는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는 318번 도로. 318번은 간단하게 하면 SK와 삼성의 이동 남사 국가산단을 연결하는데, 요 도로가 어디까지냐? 동탄IC까지 가서 만나게 됩니다. 알겠어요? 동탄IC까지 가서 그래서 318번이 가장 중요한 도로인데, 이 중요한 도로 지금 가봐야 게임이 끝났어요. 다시 한번, 저희 땅꾼 대학은 현재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고 미래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미래 분석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어디가 뒤집어질 건가, 이거를 전문적으로 지금 얘기한 대로 분석하는 모임이에요. 땅꾼대학에서 진짜 대학이 아니고, 또 토지대학에서 진짜 대학이 아니고 모임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남은 인생을 이제 뭘로 할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서비스로 그동안에 내가 배우고 닦아왔던 그거 내용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사이비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짜 대학이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뭘로 할까, 그래서 웬만한 이름을 붙일 데가 없어요. 왜 그러냐? 전부들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또 57번 도로라고 그러는 걸 여러분이 유념을 하세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이거 전부 제가 만든 자료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봐보시면 반도체 직결도로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그리고 그래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국도 17호선인데, 이게 이제 국도 17호선이죠. 양지IC에서 SK를 들어가는 도로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나? 8차로로 확장이 됩니다. 8차로로 8차로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 17번 국도를 이번에 저희들 이번 주말 모임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모임에 안성을 중점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17번과 그 다음에 48번 도로, 84번 도로, 죄송합니다. 84번 도로 주변에 있는 그 바로 뭐냐면은 새길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중점적으로 분석합니다. 왜 그러냐? 이미 지금 이 지역에 들어가서 뭐 318번 도로라든가 45번 도로라든가 또 17번 국도라든가 이 주변 지역 해봐야 이미 늦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토지대학이라는 건 미래를 내다보기 때문에 여기서 마을로 들어가는, 소위 말해서 보통 얘기하는 마을길이 있죠. 이제 요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리도가 되죠. 그 다음에 리도까지, 왜 리도 보통 8m예요. 8m 도로변에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차선 아니에요. 2차선 도로변에 있으면은 여기 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커다란 재테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하는 요 내용은 한번 봐보면은,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만한 게,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영동고속도로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어디가 되냐면은 서용인 IC예요. 그래서 이제 북용인 IC, 남용인 IC, 그 다음에 동용인 IC는 계획 중이고, 그래서 동서남북이 나오게 되고, 이게 17번 도로, 57번 도로, 318번 도로라고 그랬죠. 그래 놓고 이게 어디냐? 동탄 IC까지 연결해 놓은 거다. 그런데 이미 이거 내용은 이미 땅꾼대학, 토지대학에서는 이미 이걸 발표하자마자 2023년도 3월 15일 날 이 내용을 발표했는데, 1년 반 동안, 그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안 봐도 뻔한 거예요. 이미 타이밍이 늦었다 이거예요. 그럼 다음 타이밍이 어딘가, 이거를 놓고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분석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양지IC에서 원삼 SK까지 들어가는 이 도로들 주변이고, 이 도로를 주변이고, 그 다음에 자 확장공사 이런 내용이고, 자 이런 내용이고, 요게 이제 SK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양지IC에서 17번
여기 국도 17호선이라고 보이죠? 여기를 타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무슨 시설로 해서 가느냐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이번 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어떻게 된다? 지금 얘기한 대로 이 내용 가지고 땅꾼대학 토지대학에서 분석 모임을 하니까 여러분이 인터넷 가지고 검색을 했어요. 다음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세요. 토지대학을 검색을 하시면은 토요일날, 이번 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모임인데 단돈이 2만 원뿐이 안 됩니다. 이런 자료 다 제공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어디서든지 강의를 들으실 수 없으실 거예요. 오세요. 지금 얘기한 여기 주변에는 어떤 도로가 있고 이건 뭐 지금 얘기한 이런 도로들이에요. 이건 자료를 보시면 얼마든지 나오죠. 자, 원산면 리도 개선, 아까 얘기했잖아요. 리도 하나만 여러분 제대로 걸려도 뭐가 된다? 지금 이게 난리가 난다 이거야. 여러분 인생 역전까지는 아니지만 커다란 재테크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리도 개설, 그 다음에 원산면 가제 독선 그래 놓고, 자, 이번에 이제 안성 개발해요. 다시 한번, 요게 이제 57번 국도에서 요게 이제 요 도로죠. 그 다음에 17번 국도가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도로가 지금 얘기하는 지금 38번 국도가 되죠. 38번 국도가 되는 이 주변 지역의 개발은 뭐가 있나라고 그러죠. 한꺼번에 여러분들한테 다 올려놔 드렸어요. 한눈에 보시기 좋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들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형 지도를 이렇게 보시고 그러는데 지도보다도 더 정확한 건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안성의 하부 개발 계획이에요. 하부 개발 계획인데 이 하부 개발 계획에 지금 얘기한 이것이 이제 38번 국도예요. 하부도로가 나오죠. 이거는 이제 고속도로가 되는데 여기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저기 벼랑간에 또 저 생각이 또 가물가물하네요. 서운로라고 그러죠. 안성에 계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 서운로인데 이게 57번 국도입니다. 저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인데 요거에 관련된 주변 개발 계획이 뭐가 있나?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노리는 지역이 미양면입니다. 아셨어요? 그 다음에 서운면이에요. 왜 그러냐? 그쪽 일대 공장 못 짓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는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는데 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또 해제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남이 안 건드리는 거. 아까 잠깐 오포 모현 포구에서 1년 전에 예견을 해드렸잖아요. 이쪽 지역에 수변구역이 해제될 거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송탄 상수원보 이 방송 보면 언제서부터 제가 해제된다고 했어요. 결론 해제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노리는 지역이 있다. 이게 미래 가치가 남아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 이제 지인이,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반도체 고속도로. 이 반도체 고속도로는 용인시에서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L1, 라인 1, 라인 2, 라인 3죠. 라인 2가 어디냐? 318번의 아까 도로. 이게 뭐냐면은 기흥반도체에서부터 연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인 3가 어디냐? 아까 의양서부터 광주까지 고속도로 크게 라인 3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 1이 개발되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그 일대가 고산면허고 보통 남풍 얼마나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일대인데 이제 중점 분석을 하될 겁니다. 안성 테크노밸리는 뭐가 있고 동신산단은 뭐가 있고 동신산단의 또 주변 쪽은 어디를 직접적으로 노려야 되는지 이 내용을 갖다가 지금 얘기해놨어요. 이건 다 그거에 대한. 그래서 안성의 미래 먹거리 4대 산단을 집중적으로 또 분석을 해드렸고, 그래서 이 내용을 나오려면 자료 보시면 아세요. 안성이 이렇게 변할 거다라고 우리는 얘기. 그 다음에 자 이제 안성은 이제 누구하고 손을 잡으려 할 건가라고 우리는 얘기.
그 다음에 안성에 대한 분석은 다시 한번 아까 나와 있던 요 내용 가지고 다시 한번 요건 다시 리마인드 시키느라 아까는 요 부분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부분은 요 부분에 뭐냐 45번 국도 그래가지고 위에는 용인 IC에서부터 내려가면은 뭐가 돼요? 그 유명한 용인 테크노밸리 덕성 1산단 2산단 그 다음에 반도체 배후도시 그 다음에 용인 이동남사 국가산단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고 그랬죠. 이 내용을 지금 얘기한 여태껏 설명드릴 건 1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2번에는 뭐가 있느냐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빨리 적응을 하자. 그래서 이제 국도 38호선 찾아다니던 게 45호선인데 45호선도 이제 늦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때는 어느 도로를 찾아 도로 주변을 찾아야 되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용인시 미래 그래서 40년도 도시 기본계획이 용역이 발주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 금년 상반기 정도 되면은 윤곽이 나올 듯해요. 여기서 제일 먼저 첫째 제가 유튜브에서도 계속 얘기해야 되지만 첫째 어디냐 남사 주변이 1등이에요. 두 번째는 이동 주변이에요. 세 번째는 원삼 주변이에요. 여기에 대한 도시에 대한 기본 계획에 지금 얘기하는 용역이 커다란 발주 내용이라고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건 미래 예측하는 나오고 나면 넣는 거예요. 일단은 언론기관에 여러분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을 때 뜨면은 그때 넣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 넣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 전에 이미 이런 사실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해서 자 반도체 발표가 2023년도 3월 15일인데 분석한 시점은 1월 4일 날이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신년 모임에서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건 뭐 지금 서비스로 무료로 이 자료도 무료로 제공해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번 주 토요일 날과 일요일 날에는 지금 얘기한 대로 안성을 집중 분석을 해드린다라고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상선 해제 지역이 있고 결론은 이거에 대한 자료는 또 나중에 집중 분석을 할 때 해드릴 거예요. 현재 우리들이 집중 분석하는 건 요 고속도로 주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요 고속도로 주변이기 때문에 이 넓은 지역을 다 분석을 오늘 해드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게 그 유명한 라인 1, 2, 3 이거에 대한 내용이다. 이건 용인시에서 2024년도 지난해 3월 31일 날 L자형 고속도로를 용인시에서 국토부에다 이거를 이게 결정된 거 아니에요. 이거를 놓을 수 있게끔 협조를 해달라라고 그래가지고 의뢰를 했죠. 거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거는 반도체 고속도로. 이 반도체 고속도로 지금 얘기한 보통 L19 있죠. 여기 예상 인터체인지도 이미 올려놨어요. 이 책자 253쪽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한 반도체 주변의 개발 사업엔 또 뭐가 있는가? 도로는 무슨 도로가 있느냐? 그러니까 노란색은 국도. 그 다음에 나머지 빨간색은 지방도와 그 다음에 어디가 됩니까? 이제 시도가 되죠. 그래가지고 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무엇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가? 이 자료를 봐보시면 여러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또 이해하기 쉬워요. 자, 용인시 개발 규제 또 지금 얘기하는 이 3구간의 마지막 내용이고 자, 반도체 시스템 그 다음에 어디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82번 국도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원삼 SK 그 다음에 요게 덕성 테크노 1, 2단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82번 국지도가 어떻게 변경됐고라고 그래서 자, 이게 평택 상수원 보호구역이죠.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우리는 이쪽 일대는 뭐 그야말로 손바닥 보듯이 뻔합니다.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고 용도 지역이 변경이 되면은 어떻게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 그 다음에 여의도 면적의 약 37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순위로 이동을 찍는 게 아니고 남사를 찍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이 이제 또다시 강의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자, 유천상수원, 이것이 이제 지금 얘기한 평택하고 안성에 대한 규제도예요. 이게 유천치수장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노리고 있는 게 미양면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나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오늘 강의는 이 자료가 그 98쪽인데 이게 필요하시면 일로 연락을 하시고 2만 원을 보내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 책자가 필요하시면 지금 얘기할 이 자료, 오늘 강의한 이 자료까지 모두 다 합쳐서 34,000원입니다. 이게 100번 더 나시죠? 그래서 이걸 갖다 보시고 또 만약에 이 책자와 함께 이와 같은 토지 개발 총람이라 우리는 2kg짜리 책자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평생 여러분들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디서 하냐? 네이버에서 할 수가 없고 다움에서 합니다. 그래서 다움에 오시면 카페에 봐보시면은 컨설팅 의뢰하는 방이 있어요. 이 방에 오시면은 컨설팅을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리는데 그래봐야 평생 해봐야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면 하나, 둘, 책자 3개 받으시고 자료 받으시고 컨설팅까지 해드립니다. 지금 이와 같이 간접 광고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홍보를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새해는 여기는 단순한 책자가 아니고 정보를 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보를 취득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개발에 대한 정보인데, 자, 2025년도 저하고 같이 계시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인 정보, 최고의 개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